와룡공주입니다. 자, 오늘 11월 1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이죠. 일단 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황,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확인은 하고 있는데 답글을 계속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보고 힘은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오전 시장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우는 지금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나스닥 S&P 500은 조금 괜찮다. 일단 다우는 어제 뭐 약보합이지만 하락을 했고, S&P 500이나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일단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어든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고, 그 외에도 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캔자스시티 연원지수 같은 경우는 쇼크가 나왔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연원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쪽은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원래 이제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보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일부 약간 좀 부담을 좀 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제 시장에 조금 이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니까 오전 요 타이밍에서 아랫꼬리 구간 또는 다우의 조금 약한 모습을 만들어냈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맨친 의원이, 제가 지금 계속 사회지출 법안 관련된 얘기 요즘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거 이번 주 내로 일단 처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맨친 의원이 뭐 민주당 내 공화당 의원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사회지출 법안에 대해서 자신의 이 지금 현재 1.75조의 사회 지출 법안에 대해서의 승인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초반에 하락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자율주행, 애플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2025년부터 이 발표가 나오면서 뭐 리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루시드라든지 이쪽에서는 급락이 나왔고요. 관련 이제 섹터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내년 2월에 있게 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선수단은 파견을 하되 관료들을 파견하지 않는, 자신도 가지 않을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조금 미중 분쟁에 대한 씨앗은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건 오늘 요 자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금일 시가에서부터 요 아래꼬리 구간에 한 대략적으로 한 15,900포인트, 요 15,900포인트 정도까지 오늘 저점을 찍고 그 밑으로 안 찍으면 당분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고점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미국 내에서도 고점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 또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구간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죠. 만약 15,900포인트 정도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또 눌림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눌림이 조금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그려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놓고 보면요. 일단 외계인들 코스피 매수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코스닥은 약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선물도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지지난주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봐서는 연일 매도였고, 지난주에 조금씩 바뀌는 기미가 좀 보입니다. 죽은 게 아니고요. 기미가 좀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요번 주 들어와서도 또 이 연속성을 제대로 이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는데, 요번 주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많지는 않지만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물론 엊그저께 뭐 대규모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반감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정도면, 오늘 우리 시장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 수급 상태가 괜찮습니다. 다만, 요즘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6월 이후부터 조금 짧게 보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상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또 급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찝찝한 면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오늘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마감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은 수급의 꼬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꼬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심 안 좋다라는 거,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정상화. 문제는 수급 꼬임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극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인데, 이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공급망 문제, 물류 대란 같이 연결을 해서 요게 있고,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게 이제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충분히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세 회피 물량에 관련된 부분, 네 번째는 중국 증시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 두 개가 외국인 수급과 일단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4번도 관련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좀 나올 텐데요. 일단 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결의 조짐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조짐 정도는. 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 운임이 26% 일주일간 한 2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조금 안정을 좀 보이기 시작했다. LA 항구를 비롯해 가지고 아직도 뭐 그 앞바다 쪽에 뭐 한 80여 척 지금 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 뭐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이때까지 계속 쌓이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적체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그렇다면 피크는 조금 지나간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관련해 가지고는 이 만약에 공급망 문제, 물류 대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최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 반영됐던 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공급망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을 거로 봅니다. 물론 당장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피크가 계속 바닥을 향해서 가던 그 부분에서의 피크가 조금 지나가는, 요렇게 살짝 꺾이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쯤 와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반기 지금 내내 좀 안 좋았잖아요. 6월부터 특히 8월부터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 시장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도 너무 안 좋았고 우리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고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구간 흐름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출회가 됐을 걸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 임박해가지고 매도가 나오는 이 흐름보다는 시장이 중간중간에 8월 달에 너무 안 좋은 상황 급락 나왔었고 그 이후에 9월 달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일부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12월 초순 또는 조금 더 길어지면 초중순 정도까지 관련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중국 증시가 이제 공동부유를 올해 부르짖으면서 이제 계속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뭐 대형 기업들, 뭐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교육 기업들,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들 뭐 완전 거의 이 넉다운을 시켜놓은 상태까지 갔었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좀 이 마지막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했던 부동산 쪽에서 규제 완화가 조금 하나씩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중국 증시도 중국 정부의 규제, 일방적인 이 규제가 강했던 규제가 피크는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수급 꼬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인데 현재 계속 한동안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현재 우리 증시 역대급 최저 부근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비중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서 더 외국인들이 크게 나올 물량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편이다. 이제 그리고 이 수급 꼬임 현상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룡급 IPO. 이것도 전에 설명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MSCI 신흥국 지수 내에 우리나라 비중이 뭐 대략 한 11.97% 정도 되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 비중도 좀 줄지 않았을까라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금액이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형 공룡급 IPO 몇 개에서 외국인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 오히려 비중은 더 늘었어요. 그게 아마 지금 조금 더 그쪽에서 빠져나갈 물량은 약간 더 남아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올 말에 12월 달에 나갈 물량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 수급 쏠림이 극단화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IPO가 이렇게까지 나오면서도 시장의 여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이 좀 절실하긴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나온다면 아마 기업들이 지금 우리 이 투자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요구할 테니까 바뀌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이 워낙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우리 시장에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은 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 6월 결정인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뭐 어차피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번에 다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 6월에는 좀 편입이 좀 될 수 있게끔 물론 바로 편입되는 건 아닙니다. 1년 동안 관찰국으로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 완전 편입이 되는 건데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오전에 강보학권 출발한 이후에 한 차례 이 반등이 좀 제법 괜찮게 나왔었고 그 뒤 눌림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가 부근까지 코스피는 내려왔잖아요. 지금 요 자리 딱 맞았어요. 지금 보시면 2970까지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뭐 2960, 50 얼마 이렇게 어중간하게 올라가는 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게 당연히 오늘 양봉 나와야 되는 날이기는 하고요. 오늘 양봉 못 만들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양봉도 그냥 양봉이 나와가지고 될 게 아니라 최소한 296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해야 그나마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래 꼬리도 조금 달아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달지는 않더라도 한 2945, 뭐 요 정도까지는 달아줘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 딱 달고 반등 나와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돼줄지 여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지금 아주 좋죠. 1030포인트 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 자리 지금 지지 테스트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지수는 사실 정말 좋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코스닥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죠. 일부 섹터에 스쳐도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섹터 중심으로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그래도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남은 오후장에 약간의 아랫꼬리를 좀 달더라도 오늘 2960 한 4, 5 정도까지 올려주고 마감을 시켜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뭐 움직이는 섹터들 보게 되면 자율주행 오늘 애플 영향이잖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 오랜만에 조금 괜찮은데요. 지금 일단은 외계인들이 전기전자 섹터 쪽 일부 반도체 sek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SK 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NC소프트,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괜찮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된장이죠. 요거 아직 많지는 않아요. 시간대 대비해서 매도량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매도가 좀 줄어서 마감이 하거나 아니면 매수 돌려놓고 마감을 해주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덕산 데코피아, 조이시티, CJENM,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골프존, 뉴딜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매지온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가 조금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천보, SM, 이루원 정도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 금요일 오늘 오후는 뭐 영상 제가 올려드리지 않죠. 오전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종가 조금 원하는 만큼 좀 올라와주고 마감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